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뉴럴 ODE, 짧게 줄여서 뉴로D라고 부르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정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고 요새 다양한 접목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뉴로D를 깊게 파는 거는 정신 건강에 좀 해로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시작 정도는 저도 공부하고 함께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리뷰하고 공부하기로 한 거는 제 능력에 비해선 좀 무리였었지만 모르는 부분들은 연구실 분들에게도 도움을 얻으면서 어찌저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멋지고 훌륭한 연구실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든 것은 제가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잡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상 시청 후에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의 목차입니다. 전통적인 논문 흐름대로 설명드리기보단 제가 순서를 재구성해서 기본 개념을 확실히 짚고 논문의 모델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뉴럴 오디오의 핵심 컨셉을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상 시청 후에는 뉴럴 오디가 어떤 모델이구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어드조인트 센시티비티 메서드 같은 어펜딕스에 소개된 수식의 증명 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뉴럴 오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분, 적분, 미분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또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예시를 넣어서 최대한 소화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뉴럴 OD, 뉴로디 구조를 처음으로 제안한 논문으로서 2018년 뉴립스 베스트 페이퍼를 수상한 논문입니다. 2018년에 최초 제안된 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로디를 간단하게 짚어보면 기존의 이산적인 레이어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을 특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점에서의 기울기, 변화율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본 함수, 오리지널 펑션을 x에 대해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라는 도함수, 기울기 또는 슬로프 또는 변화율 이런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적분을 리마인드를 해보면 적분은 미분의 역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예와 같이 마이너스 2x라는 도함수에서 본래의 펑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적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즉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도 적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적분이라는 것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과정은 특정한 구간을 나누지 않은 부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분 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 즉 differential equation은 말 그대로 미분 방정식입니다. 엄밀한 정의는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는 변수가 하나일 때 상미분 방정식, 변수가 2개 이상이면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곧 영어로 축약해서는 ODE, P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의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은 변수가 x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ODE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x와 z로 변수가 2개입니다. 이런 경우를 PDE라고 부릅니다. 뉴럴 ODE는 이름에서처럼 ODE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이 방정식을 갖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방정식이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즉 해를 구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지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x라는 해를 찾으려고 합니다. 방정식은 결국 해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분 방정식 ODE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 해, 솔루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존 방정식은 해가 지금 보인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처럼 스칼라 값이기 마련이지만, 미분 방정식은 해가 함수, 오리지널 펑션이 되게 됩니다. 좌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이 f-x-2x는 0이라는 상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이 ODE를 풀게 되면 결국 fx는 x제곱 플러스 c라는 오리지널 펑션을 솔루션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ODE를 푼다는 것, 그리고 적분을 한다는 것은 둘 다 본래의 오리지널 펑션을 찾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DE를 풀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오리지널 펑션을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딥러닝도 결국에는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ion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ODE와 딥러닝이 같은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그럼 이제 ODE를 어떻게 푸느냐, 즉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x제곱의 미분 적분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암기하듯이 바로 풀어냈지만 함수식이 복잡한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ODE를 푸는 솔버들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일러 메소드, 롱게쿠타 메소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뉴럴 ODE는 이 중에 가장 간단하고 오래된 방법인 오일러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일러 메소드는 ODE를 푸는 ODE 솔버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ODE를 풀어서 오리지널 펑션을 근사하게 됩니다. 즉 적분을 푸는 적분의 과정이 바로 오일러 메소드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리는 것이 좀 이해하기 쉬울까 고민을 하다가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참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좌표계에 하나의 점 A0와 그리고 ODE 상미분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하나의 점과 도함수 하나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A0라는 점이 나온 모태, 오리지널 펑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오일러 메소드인 것입니다. 함수를 근사하는 것이죠. 예시를 위해서 보이는 것과 같이 f-x-2x는 0이라는 ODE가 하나 주어져 있고 A0라는 최초의 점은 2,1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A0라는 점에서 오리지널 펑션의 기울기가 곧 4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셨듯이 저희는 2,1에서의 기울기 4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타고선 델타 x만큼 오른쪽으로 조금만 움직여주면 다음 점 A1을 알아내고 또 A1에서의 기울기를 새롭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반복하면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각각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본 함수를 오차가 있지만 근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점과 점 사이의 슬로프는 리니어하기 때문에 본래의 논 리니어한 함수를 리니어하게 근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델타 x, 즉 이동하는 스텝을 매우 짧게 가져가다 보면 보다 더 넌 리니어한 함수의 오차가 적게끔 근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근사 성능은 스텝을 작게 가져갈수록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일러 메서드의 설명에 시간을 많이 들인 이유는 뉴럴 ODE의 포워드, 백워드 과정이 곧 오일러 메서드이기 때문입니다. 오일러 메서드는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이자 적분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본 이 모든 과정은 무수한 더하기에 불과합니다. 위의 예시를 보시면 A0와 A1만 따로 빼앗습니다. 만약 A0와 A1이 위와 같은 좌표를 갖는다면 가운데 수식처럼 각 점의 y좌표는 y1은 y0 플러스 h 곱하기 기울기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전 스텝의 y값 0에 이동한 스텝 간격인 2 곱하기 기울기인 2분의 5를 곱해서 이를 각각 이제 더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n개의 포인트에 각각 대입을 시켜주면 이때 보이시는 a와 같은 일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바로 오일러 메서드 공식이 됩니다. 앞서 본 A 공식, 오일러 메서드 공식은yn과 yn-1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기적으로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yn과 y1의 초기값인 y1의 관계가 나오게 되고 이 yn과 초기값 y1 사이에는 사실은 무수한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B의 식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뉴럴 ODE는 바로 이렇게 이니셜 스텝 y1에서 라스트 스텝yn으로 변하는 과정을 무수한 더하기로 보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식으로만 오일러 메서드를 봐왔으니까 보다 확실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함수를 하나씩 포인트를 찍어가며 근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본 예시와 같이 0,1이라는 초기점과 OD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왼쪽과 같은 테이블에 x값, y값, 그리고 도함수 값인 기울기를 각각 넣으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초기 값으로 주어진 0,1을 넣었습니다. 0,1을 도함수에 넣으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5라는 기울기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곧 0,1에서의 기울기가 됩니다. 일단 그려놓겠습니다. 다음은 x를 1만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테이블과 좌표계에 1,1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때의 도함수 값은 0이고 기울기 0을 다시 1,1에 그려줍니다. 똑같이 x를 한 타임 스텝만큼 1만큼 이동을 시켜서 2,1을 넣어주고 여기서도 기울기 값을 9에 그려줍니다. 이번엔 1,0도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0이고 1을 그려줍니다. 이제는 그만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함수를 근사해 볼 것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첫 점이었던 0,1에서 시작합니다. 기울기는 앞서 계산한 것과 같이 0,1에서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0,1에서 시작해 마이너스 5 기울기로 쭉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합니다. x가 1일 때는 저희가 앞서 계산한 것과 같이 기울기가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x가 1일 때의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기울기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했던 과정을 반복을 해서 다시 상기를 시켜보면 x가 1일 때 기울기가 0이 되게끔, 그러니까 0이라는 기울기를 x가 1일 때 새롭게 구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밸류에이션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울기를 평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함수가 내려오다가 x가 1일 때의 기울기에 맞게 다시 조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x가 2일 때는 기울기가 또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또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새로운 기울기를 얻게 되고 그것은 3이 됩니다. 아까와 같은 가정으로 새롭게 기울기를 이밸류에이션해서 따라서 곡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선분을 그려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알파벳 U와 유사한 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3개의 점,
두 번의 이밸류에이션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떤 좌표계의 어떤 특정한 점들을 플로팅을 해서 그것을 따라서 방금과 같은 기울기들을 모두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슬로프 필드, 경사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도함수는 아까와 같은 도함수를 사용을 했고 초기점만 0,10을 찍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각각의 색의 선분들은 아까와 같이 기울기들을 각 점에서의 기울기 값을 따라서 그 기울기를 그려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의 과정을 반복해서 쭉 가다 보면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마치 파동과 같은 형태로 그런 선분들이 쭉 형태를 이루고 있고 슬로프들이 이어져 있고 0,10에서 이 슬로프를 타고 쭉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빨간색의 화살표와 같은 움직임이 파동처럼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 슬로프를 타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본래의 그라운드 트루스의 펑션을 근사하게끔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초기점 0,10을 가지고 그리고 OD를 갖고 오리지널 펑션을 근사해낸 것입니다. 하나의 초기점 0,10이라는 것과 OD만 가지고 오리지널 펑션을 근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슬로프만 타고 쭉 이동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OD를 푸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딥러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unknown 펑션인 f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에러 로스를 구해서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뉴럴 ODE는 레지듀얼 커넥션에 주목하게 됩니다. 뉴럴 ODE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른쪽의 글귀처럼 These iterative update can be seen as Euler discretization of a continuous transformation. 여기서 이제 these iterative update라는 것은 레지듀얼 커넥션의 이터레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도대체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앞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 과정은 위에 A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H2는 H1에 변화량을 더해주고 H3는 H2의 변화량을 더해줍니다. 이는 H1에 두 단계의 변화량을 반복해서 더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를 재기적으로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B의 식과 같이 변화량을 쭉 더해주는 오일러 메서드와 유사한 표현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레지듀얼 커넥션을 쭉 재기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B의 식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곧 이산적인 레이어 구조에서의 변화량을 반복적으로 더해주는 오일러 메서드와 같은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밑에 뉴럴OD의 A, B 수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수식인데 이 A와 B, 그러니까 레지듀얼 커넥션의 A와 B, 뉴럴OD의 A와 B가 중간에 알파벳들만 다르고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 수식의 F 펑션은 레이어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합니다. 즉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뉴럴 ODE도 마찬가지입니다. H 곱하기 기울기, 즉 Y 값의 변화량을 무수하게 더해주는 것뿐입니다.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레즈넷은 각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의 스텝이 디스크리트한 레이어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뉴럴 ODE는 그 과정을 연속적인 곡선의 흐름, 즉 컨티뉴어스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볼 뿐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는 n번째 히든 스테이트까지의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이산적인 레이어들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뉴럴 ODE는
연속적인 하나의 곡선이 곧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산적인 과정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풀어내는 것. 뉴럴ODE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지듀얼 커넥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질적으로 뉴럴OD와 같습니다. 따라서 레지넷과 뉴럴OD를 비교하는 실험을 직접 논문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MNIST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즉 슈퍼바이즈드 러닝 태스크를 뉴럴OD가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모델을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MNIST를 풀어냅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각 단계별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쉐이프를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28x28 인풋이 그레이스케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3번 거치면서 6x6으로 다운샘플링이 됩니다. 그리고 64x6x6이 OD의 이니셜 밸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OD 구간을 거쳐서 쉐이프는 유지를 하면서 각 엘리먼트 값들만 바뀐 채,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풀링, FC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이 출력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테니 OD 구간에서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64x6x6 쉐입의 피처 맵들을 얻어내어 썼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피처 맵의 각 엘리먼트는 모두 피처들이고 개별적인 의미를 갖는 변수입니다. 즉 64개의 피처 맵은 사실 64 곱하기 6 곱하기 6, 즉 2304개의 변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ODE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변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변수가 2304개이니 2304개의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각 변수마다 하나씩 미분 방정식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운데와 같은 2304개의 연립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죄송합니다. 2304개의 연립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2304개의 연립 미분 방정식이 가운데와 같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풀게 되면 저희는 2304개의 각 변수들이 변화하는 과정인 오리지널 펑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저희는 레이어의 모든 웨이트들을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레이어를 거친다는 것 또한 펑션의 역할이고, 이 펑션을 찾는 것이 결국에는 ODE를 푸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쉐이프를 유지를 하면서 2304개의 변수값이 변화하는 과정을 찾아갑니다. 이게 ODE의 구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각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각 변수에 대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ODE 구간의 역할은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즉 매핑의 과정, 펑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적분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적분은 펑션을 근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까지의 과정은 무수한 더하기의 과정이고, 오일러 메서드를 통해 이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처럼 Z0에서 Z1으로 가는 포워드 과정은 오일러 메서드로 대체되어 커스터마이즈 됩니다. 그렇다면 학습을 위한 백워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드 조인트 센시티비티 메서드라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가 됩니다. 이름은 새롭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오일러 메서드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포워드 과정은 적분으로 오일러 메소드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백워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누로디는 백워드를 똑같이 오일러 메소드로 풀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각 스테이트, 여기서는 0과 1 사이의 어느 지점이 될 텐데 이 스테이트의 그레디언트를 어드조인트 스테이트, AT라고 명명합니다. 그 다음 백워드 과정이기 때문에 포워드에서는 파이널 스테이트였던 1시점, 즉 A1에서 시작해 A0를 구해주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포워드와 과정은 같지만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그레디언트로 이 펑션을 옵티마이제이션 해줍니다. 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드조인트 스테이트를 저희는 정의를 했지만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포워드에서의 이니셜 스테이트 0 지점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걸 알아야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0를 구하기 위해서 A1에서 아래와 같이 오일러 메소드를 풀어주게 됩니다. 포워드와 똑같습니다. 다만 0에서 1이 아닌 1에서 0이기 때문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어드조인트 센시티비티 메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은 포워드의 F-, 즉 데리버티브가 학습 대상인 파라미터가 되게 됩니다. 오리지널 펑션 f의 도함수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이죠. 반면 백워드에서의 A-, 즉 그레디언트는 파라미터가 아닙니다.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미 OD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드조인트 센시티비티 메서드라고 명명을 하면서 백워드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했는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학습을 진행을 할 때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를 업데이트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니셜 스테이트, 즉 피처맵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처맵에도 그레디언트를 흘려주어서 피처맵에서부터 다시 체인 룰로 자동 미분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컨볼루션 레이어까지 학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나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뉴럴 ODE를 활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뉴럴 ODE로 왜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것일까요? 뉴럴 ODE의 베네핏, 즉 장점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굉장히 높은 모델 효율을 갖습니다. 여기서의 효율은 굉장히 낮은 메모리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어댑티브 컴퓨테이션입니다. 실제로 오일러 메서드는 굉장히 오래된 심플한 ODE 솔버입니다. 따라서 최신의 ODE 솔버 대비 연산량이 낮다고 논문에서는 주장합니다. 셋째로는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생성 모델 관점입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연산 효율을 매우 높여줄 수 있고 타임 시리즈 모델의 레이턴트 펑션을 생성하는데 높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델 이피션시입니다. 메모리 코스트가 굉장히 낮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논문에서는 일단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Compute gradient of loss without backpropagating through the operations of the solver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바로 해석을 해보면 백프로퍼게이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레디언트를 들고선 체인 룰로 자동 미분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단지 적분을 풀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초기값과 ODE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뉴럴 ODE의 백워드에서 가능한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기존의 방법처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처럼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포워드 패스가 저희는 이제 무수한 더하기의 연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은 그대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하기 연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과정이고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레디언트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포워드에서의 각 포워드 패스의 각 더하기 연산 과정들 단계별로 그레디언트를 지니면서 자동 미분을 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과정과 큰 차이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마이즈 된 방법입니다. 바로 Adjoint Sensitivity 메소드입니다. 초기 값은 로스를 파이널 스테이트로 미분한 A1이 되고 이에 대한 ODE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해당 ODE는 1962년에 Adjoint 메서드에 의해 증명된 ODE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 값과 ODE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forward와 같이 똑같이 그냥 ODE를 풀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그레디언트를 모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를 forward 중에 이렇게 지니고 있어야 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코스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로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대안으로서 듀럴 ODE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구조로 엠리스트를 풀어낸 결과를 테이블 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의 레지넷과 네 번째 ODNet은 서로 비슷한 에러를 갖고 있지만 ODNet의 파라미터 개수 그리고 메모리 코스트가 극히 낮습니다. ODNet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부를 풀기 위한 초기의 초기 값인 초기 그레디언트 값 그리고 ODE 그리고 각 파라미터들만 저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메모리 코스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코스트가 높아지는 레지넷 대비 듀럴 ODE가 장점을 갖는다는 포인트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 외에도 제너러티브 모델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생성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서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는 연산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테이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 연산량의 대부분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야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스크리트한 기존 구조에서 컨티뉴어스한 ODE 구조로 치환해서 풀어주게 되면 야코비안의 디터미넌트 연산 과정이 야코비안의 트레이스를 구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보다는 대각합을 구하는 트레이스 연산은 매우 가볍고 쉽게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량이 매우 줄어들어서 그 연산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모델의 부담이 덜하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연산 과정은 리니어하지 않지만 대각합을 구하는 트레이스 연산 과정은 리니어하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이시면은 첫 번째 컬럼은 그라운드 트루스인 타겟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으로 모델의 뎁스를 의미하는 K가 증가할수록 기존의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결과물을 3개의 컬럼으로 각각 보실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ODE를 적용한 Continuous Normalizing Flow의 결과를 3개의 컬럼으로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Normalizing Flow 대비 Continuous Normalizing Flow가 더 낮은 로스의 더 낮은 로스를 갖고 레프레젠테이션도 높은 그런 선명도를 갖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로스 커브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부분은 각각의 3개의 컬럼에 주어져 있는 결과물 그림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가 되는 것은 기존의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50만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 결과물을 얻어냈지만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10,000번만 이터레이션을 진행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즉 효율도 높은 모델입니다. 더불어서 기존의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하나의 히든 유닛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Continuous Normalizing Flow는 히든 유닛을 여러 개 사용해서 그 결과를 리니어하게 연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Normalizing Flow가 기존의 Normalizing Flow가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연산 과정이 포함되었고 이건 리니어하지 않았지만 Continuous Normalizing Flow는 이 과정을 리니어하게 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뉴로디는 irregular, 즉 불규칙한 타임 포인트를 갖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모델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VAE, Variational Autoencoder에서 RNN을 인코더로, 뉴로디를 디코더로 놓은 모델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의 하단부는 데이터 스페이스, 위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각각 굉장히 불규칙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불규칙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인풋이 주어졌음에도 ODE를 활용한 생성 모델은 굉장히 정확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이레귤러하게 들어가게 되고 이산적인 구조를 갖는 RNN은 레귤러한 데이터 인풋을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irregular, 불규칙한 데이터일 경우에는 새롭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타임스탬프 정보 등을 인풋으로 컨캣해서 넣어주는 식으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성능 향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뉴럴 ODE는 컨티뉴어스한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불규칙하게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받아낼 수 있고 이 불규칙한 인풋들을 통해서도 전체 펑션, 오리지널 펑션을 근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데이터가 주어져도 그 데이터의 잠재 함수를 더욱더 잘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뉴로디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태스크는 불규칙한 데이터 포인트들에 내재한 스파이럴 곡선을 리컨스트럭션하고 엑스트라폴레이션까지 진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엑스트라폴레이션은 시계열상 관측된 포인트들 너머의 시점까지 정확하게 생성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재된 펑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굉장히 해내기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보이시는 피겨에서 초록색의 선이 그라운드 트루스인 내재 펑션, 즉 스파이럴을 의미합니다. 관측된 데이터가 초록색 점이고 예측값이 파란 선, 그리고 엑스트라폴레이션이 빨간색 선입니다. 우리는 불규칙한 데이터를 받아서 스파이럴이라는 레이턴트 펑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찾아내면 엑스트라폴레이션, 즉 미래 타임 스텝에서의 패턴도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이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뉴로디가 RNN 대비 훨씬 낮은 RMS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테이블 2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RNN은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어가며 노이즈한 걸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프레딕션도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폴레이션 부분도 보시게 되면 제대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정확하게 구해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재된 그러한 스파이럴 곡선, 펑션을 캐치하지 못한 결과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밑에 이제 뉴로디는 정확하게 빨간색인 엑스트라폴레이션까지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레이턴트 펑션을 정확하게 캐치해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뉴로디에 대해서 좀 깊게 핵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도 있고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고 제 설명이 불충분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